우리나라에서는 바람직한 성격 유형이 있는 것 같거든요. 수능 만점자 중에 F 유형이 없다는 기사를 저도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접근입니다. 아이 중에 성격 이상한 사람 되게 많습니다. 사이코패스 나르시시즘 인격적 장애의 일종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쁜 짓을 저지르며 굉장히 위험하죠. 타인을 지배하려고 하고 때로는 착취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조금 위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 공부하는 김태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MBTI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 같이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MBTI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사례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수능 만점자 중에 F 유형이 없다는 기사를 저도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기사를 왜 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 유튜브 채널에서는 T 유형인 학생이 F 유형인 학생보다 공부를 훨씬 더 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어떤 유형인지보다 그 방법을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F 유형은 마음이 막 요동치고 멘탈이 약하고 그래서 불안감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덜 익숙해서 그런 거예요. T 유형이나 F 유형이 아니라 일종의 시뮬레이션을 자주 해보시면 불안감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요. 또 하나, 인지심리학자들이 굉장히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공부를 잘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는 메타인지입니다. 메타인지는 내가 뭘 잘 알고 뭘 잘 모르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이거든요. 성격 유형으로 이런 걸 나눈다기보다는 차라리 메타인지 능력을 키우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MBTI 결과를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사용한다. 그거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학생들에 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건 사실 권장할 만한 일이죠. 선생님들이 결과를 보시면서 내가 그동안 이 학생과 경험했던 것들을 비교하고 혹시 놓친 게 있거나 혹시 조금 더 추가할 게 있거나 이런 방식으로 지도를 해주시면 제가 보기에는 꽤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유형에 따라서 이 아이는 P 유형이구나 그러면 그렇게 대해야 되구나 이렇게 지도하시는 거는 그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적인 측면으로 사용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I 유형이 굉장히 좋은 유형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바람직한 성격 유형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E랑 I랑 비교하면 E가 훨씬 더 괜찮은 유형이라고 오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E가 더 활발하니까 회사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잘 맺을 수 있고 조직에서 조금 더 활발하게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I 중에 성격 이상한 사람 되게 많습니다. 죄송해요. E 중에 제가 잘못 말했어요. E 중에 성격 이상한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E와 I로 조직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까를 판단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접근입니다.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I 유형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회사가 갑자기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조화롭게 가져가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제가 본 기사에서는 INFP 지원하지 말라고 공고문이 올라오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그런 유형들은 지원하지 말라는 거는 우리 조직을 편향된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조직이 과연 질적으로 충분히 성장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같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MBTI 유형을 물어보시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유형을 물어보시고 이 유형은 안 돼, 이 유형은 좋아, 그건 좀 위험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너 T야 하면서 막 이렇게 하던데요. 너 T야라는 표현을 영어로 바꾸면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What's wrong? 이라고 나옵니다. What's wrong with you? 너 T야가 야, 너 왜 그런 식으로 행동해? 라는 의미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대표적으로 차별적인 표현이죠. 거기에 숨은 의미가 뭐냐면
T는 항상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만 접근하기 때문에 소위 팩폭만 한다, 팩트로만 계속 그 사람을 재단하고 단정한다, 이렇게 오해하시고 계시더라고요. T는 공감 능력이 없고 F는 공감 능력이 있다,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다 보니까 T 호소인도 나와요. 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진짜 그게 의미가 뭔지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차별적인 표현은 지양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질은 타고나는 겁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모두 똑같은 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일종의 기질적인 차이이고요. 그게 성격의 근간이 됩니다. 어떤 아이들은 뭐만 시키면 싫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타고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학습을 해가면서 성격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성격은 기질의 근간을 두고 있는 건 분명하고요. 그렇지만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다듬어져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MBTI는 그 사람이 최근에 어떤 방식으로 행동해 왔고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검사가 아닐까 하는데요. 강연을 할 때 임원 대상으로 강연을 하면 임원분들은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세요. 반면에 신입사원들, I 유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본인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성격이 외향적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조직에 들어갔을 때 눈치 안 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훨씬 더 많이 반영하는 검사라고 봅니다. MBTI 제가 보기에는요, 잘 활용하시면 좋아요. 그 4가지의 알파벳으로 간단하게 본인을 소개할 수 있다는 거 꽤 큰 장점이 되죠. 본인의 성격에 대해서 진짜 조금 더 궁금하시다면 심리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격 검사, 헥사코 같은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잘 맞게 쓰시면 MBTI를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